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2023년 3분기에 대해서 발표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성구 연구위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건설시장과 전문건설시장 그리고 주택시장의 2023년 3분기 평가와 함께 4분기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주택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최근 8월 수정 전망을 통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제시했습니다. 자,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높은 수준인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비교를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평균 3.04%였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평균 1.95%였습니다. 자, 최근의 경제 지표가 어떻습니까? 자, 경제 성장률은 1.4%,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3.5%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약 10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니 지금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진국이 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공통된 사안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의 성장은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낮은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에너지 가격 추이,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시장의 3분기 평가와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시장 3분기 평가입니다. 자, 3분기 건설시장은 건설 수주, 건축 허가, 건축 착공, 분양 등 거의 모든 건설 선행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 수주는 1분기 11.1%, 2분기 31.5%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도 55%가 감소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1분기 8.5%, 2분기 33.5% 감소했고 7월에도 45.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건축 착공 감소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38.5%가 감소했고 7월에도 48.9%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 물량도 감소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7월까지 누적 9.3만 호인데 작년 동기간 약 20만 호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 건설 기성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는데, 자, 이는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 물량의 시차 효과이며, 자,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본격화되었다는 측면에서 2024년 이후 건설 경기는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건설 지표가 부진하고 마감 공사 등 일부 공종을 제외하면 건설 공사 물량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 역시 부정적입니다. 누적된 공사비 상승으로 자, 기업의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부동산 PF 불안감으로 인한 자금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결국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 공사비 안정과 부동산 PF 등 자금시장 불안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서 건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세는 올해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기업 운영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이제 2023년 3분기 전문건설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 시장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 시장 역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사비 상승, 하도급 물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3분기 들어서 하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계약액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는 2023년 6월에 10.2조 원에서 7월 8.6조 원, 8월 8.7조 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3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 역시 낮은 상황이며 이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재, 인력, 장비 등 전방위에 걸친 공사 소요 비용의 상승과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충돌과 수주 경쟁 심화 등이 체감 경기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최근에 수익성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별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수급 여건 개선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된 이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매매, 7월부터는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매매 가격은 0.45%, 전세 가격은 0.53% 상승하였으며 전세 가격 상승폭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 전환은 그간 누적된 가격 조정과 함께 수급 지수의 지속적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수급 지수는 90.1, 전세 수급 지수는 91을 기록하여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도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 악화,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4분기 주택시장은 거래량 위축, 정책자금 소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경기, 전문건설업, 주택시장에 대한 2023년 3분기 평가와 4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는 시장 동향 외에도 3분기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건설과 주택시장의 총 4가지 이슈를 선정해서 기술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4년 SOC 예산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2024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4.6%, 금액으로는 1.1조 원 증가한 26.1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SOC 예산 내에 안전 예산이 7천억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 이후 건설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상 SOC 예산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SOC 분야 불용액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2조 원으로 투자의 비효율성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부 부분 건설 투자가 3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계약보증 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8월까지 전문건설업 계약액을 추정하면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창호, 조경시설물, 실내건축 등의 업종 증가율이 높고 토공, 강구조 등 업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축 마무리 공종의 계약 보증은 양호한 반면에 토공, 철콘, 비계 등 선행 공종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건축 착공 감소 시차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건설 생산 프로세스에 따라 2023년 전문건설업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라면은 2024년에는 골조 공정, 2025년에는 마감 공정으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착공 이후 전문건설업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최근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그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및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단속체계 구축, 처벌 강화, 조기 포착 시스템 고도화, 특별 사법 경찰제도 도입, 임금 직접 지급 강화, 시공 팀장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평가하면 불법 하도급 재발 방지를 위한 취지는 바람직하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행 역량의 육성이 수반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원칙과 규정을 따르는 데 수반되는 비용 증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한 이후 위반 시 실질적인 페널티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택 경기는 저점 통과 이후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안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고 있고 가격 조정 후 반등한 수요 회복이 둔화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누적된 가격 하락에서 파생된 수요량이 소진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0을 넘어 상승 전망이 우세하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세는 유지될 수 있으나 회복 속도와 상승폭은 크지 않은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공급 위축에 따른 향후 수급 불안감 역시 상당합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7월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28%, 5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